가난의 굴레를 이제는 끊어내고 싶습니다. 돈이 돈을 벌게 하는 방법을 찾고 싶어서 뭐 부동산, 주식, 코인 안 해본 게 없어요. 삼성전자, 카카오, SK하이닉스 전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샀던 주식들입니다. 국민주들이죠. 오래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오를 것 같거든요. 제가 가진 종목들 더 갖고 가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기업 분석이나 차트 분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읽기 어려운 안전한 주식들만 삽니다. 반대로 남편은 유튜브 영상으로 공부하면서 주식이랑 코인을 조금씩 사고 있어요. 현재 재정 상황에서 주식, 코인을 더 해도 괜찮을까요? 이것만으로 우리 부부가 가난의 굴레를 끊기에는 부족하다 생각해서요. 아파트 옆에 대기업이 들어온다며 GTX 들어오니 당첨되면 로또라고 하더라고요. 주변 지인들 말만 믿고 묻지마 청약을 넣습니다. 설마 되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돼버렸습니다. 개발 호재들이 많으니 무조건 잘 될 것 같긴 한데 연끌해야 하는 상황이라 두렵습니다. 저와 남편이 살아온 환경은 그야말로 돈 때문에 결핍이 컸어요. 초등학교 때 부모님 이혼으로 홀어머니 밑에서 언니와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야간에 식당 일을 하시면서 기죽지 않게 잘 키워주셨어요. 부족함 없이 키워주려고 하셨지만 홀로 서기엔 역부족이었고 이사를 참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편도 고작 15살부터 서울에 올라왔고 와 대단하시네요 진짜. 어머니 4살 동생과 함께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남들 다 놀러 갈 때도 가족들 책임지느라 본인조차 챙기지 못한 사람이에요. 인형탈, 전단지, 약간 울컥한다 이거. 15살이면 중학교 2학년 아니야? 새벽까지 안 해본 알바 없이 군대 갔을 때 빼고 쉰 적도 없다고 해요. 동생은 본인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며 취업할 때까지 도와준 든든한 형이자 남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핍을 인정하고 그저 멈추고 싶진 않았어요. 휴대폰 파는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며 깨달은 점은 하나입니다. 내가 여기 계속 있으면 평생 2월급 받으며 살겠구나. 퇴근 후에 야간 전문대학교 다니면서 하나라도 더 벌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저희 부부는 서로를 많이 위해줬습니다. 10년간 연애했던 우리는 모은 돈이 부족해서 8천만 원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과 저는 부모님 탓, 환경 탓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딱 하나 후회됩니다. 모으기만 했던 우리 부부가 재테크에 조금만 일찍 눈을 떴다면 힘들게 살아오신 부모님이 덜 고생하셨을 텐데. 사실 남편한테 많이 미안해요. 저보다 똑똑하고 좋은 환경의 여자를 만났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고생한 남편을 위해서 제가 더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너나이님, 김현준 대표님,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전부 팔면 도움이 될까요? 아직 30대인 저희 부부에게도 기회가 남아있을까요? 구해줘 월버에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자, 첫 번째 질문은, 궁금하신 점은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과 코인 모두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있어요. 더 오를 것 같아 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팔고 현금으로 바꿀까요? 아니면 버티면서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 이거고요. 두 번째는 다 2차 던지를 하는데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저희가 이거 투자해야 될까요? 남들이 들어가기 전에 옥석을 먼저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식 계좌 한번 보고 갈게요. 카카오 갖고 계시고 KG 모빌리언스, 토니 모니, 이거 어렵네. 토니 모리, 네, 죄송합니다. 네, 많이 갖고 계시진 않네요. 저거는 주식을 뭐 2개, 3개 뭐 이렇게 갖고 계시니까.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진 않은데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계세요. 네. 조금씩 뿌려 놓으셨고 후성, 뭐 코덱스, 저거 ETF 아니에요? 아닌가? 그죠. 그죠. HMM, 컴텍 코리아, 카카오 슈프리마, 삼성 레버리지, WTI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시고요. 미국 주식도 하셨네요. 미국 주식은 애플, MS, 저건 뭐지? 크레딧 스위스? 저거는 일드 본드인 거 보니까 아마 네. 크레딧 스위스가 채권인가 보구나. 채권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남편분께서 하시는 이제 비트코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수익률이 괜찮네요. 다행이네. 근데 저게 실시간이라서 이거 보내주시고 어떻게 됐나 모르겠다. 어쨌든 좀 빨간불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이 되시나 봐요. 닉네임 모리세요. 모리님하고 통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귀여우시네요? 그래요? 다행이다. 나 목소리가 약간 그럴까 걱정했는데 네. 다행이네. 눈물이 쏙 들어가네. 다행이에요. 그런 방송 아니에요? 네네. 혼자 계세요?
아니요. 남편이랑 같이 있어요. 잘 됐다. 아, 잘 됐네. 잘 됐어, 잘 네. 됐어. 주식 계좌에 보면은 네. HMM하고 이제 펌텍 코리아라는 주식이 있어요. 네. 이 주식은 남편분이 사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그 HMM이 이제 어떤 회사인지 혹시 모리님은 아세요? 저는 잘 모르고요. 네. 혹시 남편이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PD님이 너무 좋대요. 아, 그래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 목소리. 내가 보기에 둘 다 지금 평소 목소리가 아니야. 고마워요. 눈물이 쏙 들어왔어요. 진짜. 나 오늘 울까봐 내가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좋아요. HMM하고 펌텍 네. 코리아를 네네. 왜 사셨는지 우리 지지난주에 그 피터 린치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 딱 간단하게 세 줄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HMM은 이제 해운 전문 업체고 컨테이너선까지 다 하고 벌크선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앞으로 조선주 수주는 저희가 기술력은 뭐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어서 구매를 했었고요. 아, 네. 펌텍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다 샴푸라는 게 사실 유행을 한번 했었어요. 네네. 그 패치를 이제 샴푸로 하면은 바로 검은색이나 갈색으로 바꿔준다. 맞아요. 이거를 결국에는 만들어야 되면 네. 펌텍 코리아라는 곳은 이제 용기 제조 업체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아마 수주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와드 형식으로 사실은 한 5개 이제 사놓았던 거고요. 와드 박아놓으시는구나. HMM은 사실은 저희가 한 200주 정도 제가 정리를 했어요. 아. 이게 250%까지 제가 수익을 봐서 아. 지금은 조금은 떨어졌는데 일단은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고, 네. 사실 요거 수익을 다 하기 전에 제가 리노공업이란 걸로 한 1,500 정도 수익을 내서 원래 원금은 회수를 하고 네. 이제 그 중에 500만 갖다가 지금 이거를 다 산 거거든요. 네. 네. 잘하시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일단 남편분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투자하는 그 방법론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펌텍 코리아만 한정해서 얘기했을 때 본인이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다라는 게 있는데 펌텍 네. 코리아가 관련주래 라고 혹시 다른 쪽의 얘기를 들으신 건가요? 요거 하나 더 여쭤봐도 돼요? 예. 모다라는 것 자체를 그냥 처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본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용기 제조업체 찾다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오. 그때 당시에 눈에 띄었던 게 펌텍 코리아라서 오. 이거는 뭐 분석을 통해서 들어간 건 아닙니다, 사실은. 오. 예상만 하고 오. 들어간 실패를 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오케이. 지금 이제 제작진분들하고 여러분들도 느끼실 건데 제가 이거 하는 반응은 되게 감탄하는 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많이 하세요, 감탄. 되게 놀라운 점이 뭐냐면 이 모다 샴푸라고 하는 거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염색되는 샴푸예요. 이게 구독자분들 들으시라고 제가 한 번 더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샴푸가 뭐 지금 결과적으로는 좀 이것저것 문제가 있긴 했는데 그 당시에 상당한 인기를 끌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남편분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모다 샴푸가 잘 돼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모다 샴푸를 만드는 회사가 비상장이더라. 그러면 관계되어 있는 회사가 뭐가 있을까? 샴푸를 만들려면 결국에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아? 그 용기를 만드는 회사가 뭘까? 펌텍 코리아가 만들지 않을까라고 연결하신 거예요. 그렇네요. 이거는 아무나 하기 힘듭니다. 누구한테 듣고 하는 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상장이니까 나는 다른 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3쿠션 돌려가지고 이 주식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되게 잘하시고 계신 거고요.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웃음소리 들으니까 약간 네. 위화감이 있어요. 김현준, 내가 너한테 평가 한번 받아본다, 뭐 이런 느낌. 주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좋아.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가상화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네. 이렇게 모다모다 샴푸가 잘 팔리는데 관련해서 이 용기를 만드는 펌텍코리아에 한번 투자해 봐야지 라고 하는 네. 연결 단계가 결국에는 돈으로 환산이 돼야 되거든요. 모다모다 샴푸가 몇 개 팔릴까? 한 달에 1000개 팔리네? 그 1000개 중에서 용기 값은 얼마일까? 그러면 펌텍코리아가 돈을 얼마 벌겠네? 이렇게 연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 네네. 그런데 가상화폐는 몇 자 적어 주셨는데 그러한 기술적인 연결고리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 가상화폐라는 자산이 어떤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거는 화폐잖아요, 말하자면.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돌아가는 구조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능력과 흥미를 가지신 분이라면 네. 가상화폐 하지 마시고요. 네. 주식에만 집중해서 생각을 하셔도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현재 보이고 있는 주식 창만 가지고 제가 얘기할게요. 어차피 창이 여러 개지만 여기에 후성, 코덱스, H&M, 펌텍코리아, 카카오, 슈프리마, 원유선물 이렇게 있어요. 네. 김현준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시장의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 아이디어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로 나눠보자고요. 네. 어떤 거는 환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현재 화면에서? 후성이랑 저희 지수 추종하는 거.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슈프리마 네.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환산하기 어려울 것 같으세요? 네네. 그러면 파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얘기하려고 했냐면 후성과 지수 추종, 네. 원유 선물 이 정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슈프리마는 저는 연구해볼 만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문이나 이런 생체인식의 시장이 네. 커지면 이 회사가 돈을 얼마 벌지라고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남편분께서 나는 상대적으로 H&M, 펌텍코리아, 카카오보다는 좀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연결고리가 좀 약해. 라고 생각하셨다면 일단 팔았다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를 가지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한테 따로 주식 관련 질문 하실 게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고 없으시면 전화를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아, 사실은 저희가 원래 있던 주식시장에서 2차 전지로 밸류에이션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네. 이게 지금 투자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옥석이 가려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때 들어가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좀 선제적으로 미리 들어가서 네. 좀 더 많은 수익을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아, 그거는 답변을 아주 명료하게 제가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네. 네. 2차 전지 주식 중에 후성도 2차 전지 관련주잖아요. 그죠? 네네. 2차 전지 관련주 이제 머릿속에 몇 가지 떠올려 보신 다음에 내가 이거를 전기차가 나중에 잘 팔릴 거야. 그럼 배터리가 많이 들어갈 거야. 거기에서 2차 전지 관련주 내가 생각하는 이것들이 돈으로 환산될 것 같은 게 몇 개 눈에 띄세요? 아니면 다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니요, 띕니다. 아, 눈에 띄세요? 네. 눈에 띈다면 계산하셔도 됩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요. 네. 제가 과거에 많이 했던 실수인데요. 아마 이 부군님께서도 그 실수를 반드시 하게 될 거예요. 구독자분들도 주식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이 실수를 할 단계가 오는데 내가 돈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계산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것 중에서 그 산업의 속성상 사실 잘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업종들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태양광 주식이나 반도체 주식을 요새 안 하거든요. 잘 안 하는 이유가 과거에 너무 큰 실패를 해가지고 나는 능력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연구하고 계산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기다리면 이 가격에 오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네. 근데 오지 않았고 나의 계산이 틀렸고 주가를 떨어뜨린 시장이 더 맞았다는 생각을 요새는 많이 해요. 이 부군께서 그게 맞다, 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10년, 20년 후에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었을 때 지금 이름도 모르는 또는 우리가 상장되지도 않은 그 주식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주식의 점유율을 뺏어가면서 오히려 그 주식이 스타 주식이 되고 내 주식은 전기차가 다 보급이 됐는데도 주가가 안 오를 가능성은 있지 않은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네. 만약에 그 답이 예스라고 하면 2차 전지는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어려운 업종은 보통 주가가 초반에 이 산업 될 것 같아 라고 할 때 주가가 많이 오르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전기차로 얘기하면 전기차가 다 보급된 이후에는 내가 생각한 미래가 펼쳐져도 그 시장의 구도나 산업의 플레이어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제 모리님하고 한마디를 더 나눠야 되는데 네. 잠깐 바꿔주세요. 네. 그리고 여전히 스피커폰으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여보세요? 네. 네. 아이, 참 좋아요. 두 분 좋아요. 네. 아, 결혼 잘하셨어요. 그러네. 10년 연애하고 8천만 원 모아서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맞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저도 결혼할 때 8천만 원 없었어요. 네. 네. 제가 네.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까 제가 제일 짠했던 부분이 아마 팀장님도 그랬을 텐데, 아, 내가 좀 더 잘났으면 맞아요. 내 남편 힘들지 않았을 텐데, 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남편이 얼마나 모리님을 사랑했으면 10년 그렇지. 동안 연애하고, 아, 물론 사람이 부족한 점도 있지. 그죠? 저 같은 경우에 얼마나 성격이 모나고 지랄 맞은데, 저도 뭔가 장점이 있을걸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결혼하셨겠죠.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시면 안 돼요. 다만 네, 여기서 네. 남편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남편분도 네. 같이 듣고 있으니까, 지금 아직 이 사연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남편분이 하시는 업종이 있잖아요. 업종. 네. 일하는 업종. 그거를 네. 선택한 이유가 네. 앞으로 이 업종이 잘 될 것 같다. 유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그 업종을 선택하셨다고 사연에 적혀 있어요. 네. 그게 아주 똑똑한 선택이거든요. 제가 아, 매번 말씀드리는 게 나의 몸값을 먼저 올리지 않는 사람은 네. 재테크로 돈을 벌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선후 관계가 중요해요. 근데 네. 남편분은 그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만한 그런 훌륭한 판단력, 사고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내 인생을 이제 잘 정했잖아요. 잘 가고 있잖아요. 소득도 꽤 되시잖아요. 네. 그런 관점으로 주식도 고르면 내가 내 미래 잘 될 업종을 골라서 소득을 늘리자라고 생각한 것처럼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 업종이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직원들한테 월급도 많이 줄 것 같아. 그렇게 월급을 많이 주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익도 많이 날 것 같아. 그럼 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 방식으로 똑같이 생각하시면 주식도 더 잘 될 거라고 전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모리님 가게 재테크는 빛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남편이 너무 멋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멋있는 사람이에요. 제 생각엔 네. 그래요. 일단 그 지금 분양받으신 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일단 제가 지역을 말을 안 할게요. 지역 말을 안 하고요. 네.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사실. 네, 네. 네. 이거 청약할 때 이 사업지를 가보셨어요? 이 아파트 올라오는데 가보셨나요? 아니요, 안 가봤죠. 안 가보셨죠? 네. 근데 집을 사는데 집을 안 가보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잘 된 건가요? 아니요, 잘 안 된 거죠. 저 완전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일단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땅이 어딜까요? 서울이요? 서울 중에서 어디예요? 강남? 그죠? 네. 그죠? 난 경복궁인 줄 예, 알았어. 예, 그냥, 강남이에요, 강남. 경복궁은 좀 됐어. 한 400년 됐어. 강남이 제일 중요한데, 이 강남까지 이 노선이 만약에 가잖아요, 이게. 그죠? 네. 근데 지금 내가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분양가가 지금 5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 입주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네. 그 사이에 이게 전매 거래되는 거 봤더니 4억 3천 이렇게 거래가 돼요.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은 1억 정도인데, 보증금 1억에 현금 3천에서 1억 조금 더 되는데, 거기서 8천, 9천이 삭제가 되면은 진짜 멘탈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를까 떨어질까로 보면 안 되고요. 이게 네. 지금 가격이 적정할까를 봐야 돼요. 내가 가격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적정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네. 분양받으신 지역을 A라고 하면 A 지역에서 강남까지 가서 강남에서 그 지하철이 멈추는 게 아니라 강남을 지나서 또 다른 데로 또 가죠. 네네네. 그 노선의 가운데 강남이 있죠. 네. 그러면 지금 분양받으신 곳에서 강남까지 GTX로 가는 거리, 네. 그리고
강남을 지나서 B지역으로 가는데 B지역에서 강남까지 오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B지역은 막 집값이 엄청 올라요. 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B지역이랑 여기랑 어차피 강남까지 가는 거 거의 비슷한데 집값이 뭐 이렇게 뭐 3억, 4억씩이나 차이가 나? 같은 평수가? 그러면 우리 집은 지금 집값이 싼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지금 분양받으신 게 5억이에요? 네. 근데 강남까지 가는 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0km라고 해요? 네. 그럼 그 노선이 강남을 지나서 다른 데로 또 가잖아요. 똑같은 50km 거리에 있는 지역을 B라고 할게요. 네네네. 근데 B 지역에 있는 비슷한 연식의 비슷한 면적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서 8억에 나와요. 네. 그러면 이거는 가격이 4억 2천, 4억 3천으로 떨어졌다. 네. 그러면 이거를 팔아야 될까요? 막 괴로워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집도 8억까지 언젠간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네.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머릿속에 네. 그림을 그리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그걸 감안해서 판단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물가나 뭐 분양가나 뭐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장기적으로는 5억보단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3년, 4년 내이라는 시간 안에 네. 5억보다 아래쪽에서 거래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멘탈을 잘 잡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막 멘탈 나가가지고 막, 아, 나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전매로 그냥 확 던져버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절대적인 가격 자체가 많이 비싼 건 아니니까. 네. 아셨죠? 네네. 예, 그리고 실제로 이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를 입주 때가 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예요. 그 두 개를 시나리오별로 알려드릴게요. 네. 만약에 여기 입주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네. 지금 두 분 직장, 삶의 터전은 서울이고 여기서 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를 놔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분양 5억에 받았는데 내가 이거 입주 때 앞으로 한 3년 뒤에 그 지역의 아파트 전세로인데 한 4억 정도의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네. 그러면 1억만 묶이잖아요, 거기. 네네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네, 그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전세가가 2억 막 5천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애써서 그때까지 3년 동안 모은 돈을 또 여기다 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주식 투자 뭐로 해요? 못하죠. 못하죠. 그러니까 네. 그때는 들어가셔야 돼요. 이사를. 네, 이사를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시나리오를 놓고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행동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네, 근데 입주장에는 전세가 잘 안 받쳐줄 수는 있어요. 근데 전 앞으로 3년 동안 전세가 조금 올라가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때 가서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돼요. 네, 결론. 일단 뭐 별거 없습니다. 별 수 없습니다. 가져가야 돼요. 네. 네, 가져가야 되고요. 가져갈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나중에 분양가보다 더 비싸게 거래할 수 있는 시기가 만약에 왔다. 네. 그러면은 그때는 그 아파트를 파시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시는 걸 권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면 네, 분양권을 파는 거는 어떤 그것도 지- 괜찮죠. 팔 수 있을 팔 때. 수 있을 때. 근데 지금 제 생각에 이거를 분양가보다 비싸게 거래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네. 제 생각에. 네네. 네, 왜냐면 제가 주변 시세를 봤을 때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냥 묻지마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거 진짜 날 것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누군가가 또 우리 모리님처럼 무지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거든요, 시장에. 그 사람한테 팔아야죠. 뭔 얘기인지 아세요? 네. 그게 분양 입주 전 3년 동안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 네. 그러면 그때 하수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오를 것 같으니까 안 팔아요.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가치는 생각을 안 하고. 네. 예. 이게 날 것 그대로의 자본주의인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내가 분양가에서 손해 안 보고 팔 수 있는 순간이 왔다. 네. 그러면 저라면 이 물건은 팝니다. 네. 저라면. 예.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네. 예. 파시고 공부해서 좀 괜찮은 데다 내 집 마련을 하세요. 왜? 지금 서울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급할 게 뭐가 있어요? 네. 예. 서울 집값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보시면은, 아유, 5억에다가 우리 돈 좀 더 모아서 한 6억 정도 되면은 서울에 살 수 있는 집이 이렇게 있구나가 보일 거거든요. 지금 그게 안 보이니까 묻지마로 막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 데나.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코인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약간 뭐냐면, 남편분께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너 나이는 코인 투자를 할까? 네, 쇼츠 나왔네. 너 나이는 코인 투자를 할까? 저는요, 코인 투자하지 않습니다. 네. 아이고, 뭐 또 그냥 뻔한 소리 하겠구만. 워렌 버핏, 찰리 먼거 할아버지 막 코인 욕하고 뭐 투자 좀 한다는 사람들 막 코인 엄청 욕하는데 실제로 코인으로 돈 버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얘기해? 예, 그런데요, 저는 코인 투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랑 투기는 다르거든요. 그리고요, 투기가 안 좋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투기를 이렇게 바꿔볼 수 있죠. 예, 투자가 아니라 매매를 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트레이딩 성격의 베팅을 하는 거죠. 지금 두 분의 순자산이 1억 3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순자산이 한 100억 정도 된다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여기에 1억을 투자하면 순자산의 1억을 투자가 아니라 베팅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숫자만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의 100분의 1을 그냥 이거 잘하면 대박 나겠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뭐 날리는 거지.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베팅을 해볼 수 있다고요. 네. 저는 딱 코인이 저한테는 그 정도예요. 네. 그런 의미예요. 네네. 근데 그게 내 전 재산이 되면은 진짜 잘못하면 그냥 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 남편분이 코인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네네. 네, 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코인으로 돈 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완전 대박이 나겠다고 해갖고 내 순자산의 막 50%, 60%를 코인에 때려박는다? 네, 저는 그거는 이미 그때부터 그냥 되게 힘든 길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가지고 계신 그 보유하고 있는 투자금 전체 중에 비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아까 네. 남편분이 현준 대표님하고 대화하시면서 제가 느낀 건데 제가 현준 대표님한테 그동안 어깨너머로 들었던 그 주식 투자의 기본적 원리들에 상당히 많이 접근해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진짜. 네. 예, 예. 그러니까 그걸 개발을 하시고 거기에 대다수의 투자를 하셔서 땀을 흘려서 돈을 버세요, 투자로. 투자 네. 공부도 열심히 하면 땀 나거든요. 네. 예, 저라면은 그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예, 코인을 꼭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코인에 투기를 한번 해볼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다양하게 가시네요. 네, 아니,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 김 작가 기다려. 코인으로 간다. 그래서 저는 10년 뒤에 모든 영역에서 돈을 벌어본 투자자가 되는 게 목표니까요. 예. 근데 진짜 그래요. 네. 네, 혹시나 또 너무 또 그쪽에 또 너무 해서 실수하실까봐. 네네. 저는 자산의 10%만 네. 그런 위험성 자산은 딱 네. 10%만 투자를 하는 성격이라 네. 그 이상은 절대 저도 넣을 생각을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돈을 좀 불려가지고 10%를 하세요. 네. 예, 지금은 너무 작아서 네. 거기서 대박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차라리 주식으로 경험을 더 쌓으세요. 전 그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아셨죠?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댓글창 난리 났네요. 네, 저한테 막 투기 예고하고 있다고 막. 속보 너 나이 투기 예고 막.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사연 저희가 읽었을 때 예. 사실 참 짠한 마음도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반대로 정말 대단하다. 맞아. 나는 참 인생 편하게 살았구나.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두 분의 또 이런 지성이 있는 그런 판단력,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목소리,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저희가 생각한 분위기와 상당히 다르게 진행된 이 상담 라이브여서 저는 의외의 그 기분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두 분 다 예전에 어릴 때는 금전적으로 어려우셨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평균 이상을 이미 달성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충분히 금전적으로는 자유를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오늘 이 통화가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서 다음번에는 훨씬 더 말하자면 월부의 멘토 같은 그런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정도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새겨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모리님이 물어볼까? 네. 남편 멋있다고 했거든요. 맞아. 네. 남편분은 모리님한테 한마디 안 하나요? 너무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이 목소리로 이렇게 하면 그냥 결혼 2번 하고 싶네. 다음 결혼기념일에는 요거를 틀어놓고 오글거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 뭐 건강이 됐든 뭐가 됐든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어떠한 재화가 있어야만 어느 정도 리커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적어도 내가 그 예전처럼 밥도 못 먹고 뭐 남들 눈치를 보면서 뭐 뭔가를 만약에 해야 하는 상황을 안 만들어주고 싶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네. 특히 제 동생, 제 부모한테는 반드시 이거를 겪지 않게끔 너무 욕심내지 않고 그분들이 잘 지낼 수 있게끔 그렇게 돈이라는 것도 대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잘하실 것 같고, 주식 투자도 아까 현준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그 연결 단계의 논리 구조를 더 고도화하시면 네. 더 철저하게, 더 개량화해서 네. 정말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 하시면 네. 저는 실패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잘 싶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예, 두 분이 꼭 행복하게, 건강하게, 예, 앞날을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또 헤어지고 다음에 방송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방송 보시면 저 좋아요, 댓글 좀 해주세요. 네. 바로 누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안 눌렀어? 아까 뭐였지? 펌텍 코리아가 용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모다모다 샴푸를 보고 우리 이 사연자분께서 이거 모다모다 샴푸가 잘 될 것 같네. 그러면은 여기가 잘 팔리면 용기가 많이 필요하겠네. 네. 용기를 만드는 회사 중에 이 회사가 좀 잘하는 것 같네.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은 그거였거든요. 모다모다 샴푸가 잘 팔린다는 거는 기존 샴푸 중 어떤 게 안 팔린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이 머리를 감는 횟수가 하루에 뭐 한 번이 아니라 3번이 되지 않는 이상 네네. 결국에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그 제품의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다른 제품의 매출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럼요. 무슨 얘기냐면 용기는 네. 용기 개수가 늘어나진 않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시장에서. 그렇죠. 샴푸, 우리나라에 팔리는 샴푸의 용기의 총 개수는 비슷할 어차피 것 똑같은 거 같거든요. 아니냐. 네,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펌텍코리아가 그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펌텍코리아가 모다모자 샴푸를 만드는 회사하고 독점적 계약을 하고 있는 게 아닌 이상 네. 그 연결고리의 확실함이 증명이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요? 그럼요.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지독하게 파고 들어야 되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행동을 이분 참 놀라운 분이에요. 주식을 안 하시는데 제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찝어내는 거예요. 너 김현준 이렇게 해봤어? 근데 다행히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모다모다 샴푸 저도 이제 세치가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유전인데 이 샴푸를 하면서 바로 염색이 된다라고 하니까 되게 너무 신기하다. 혁신적이잖아요. 그래서 잘 팔렸어요, 실제로. 그래?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찾아봤어요. 비상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이게 샴푸 용기를 만드는 애들 중에 계약하는 애가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 상장 회사 중에 샴푸 용기,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가 2개 상장이 돼 있어요. 둘 다 연락을 했죠. 혹시 너네 이 모다모다 샴푸라고 만드니? 라고 했더니 한 회사는 아니요 했고 저 펌텍은 만들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죠. 독점 계약이 돼 있니? 독점 계약이 계약서로는 안 돼 있는데 어느 정도 구두로 왔다 갔다 한 건 우리가 다 하기로 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100% 생산해요. 예를 들면 모다모다가 1000개를 팔면 우리가 용기 1000개 나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펌텍코리아가 이 우리나라 전체 샴푸 용기를 다 만든다고 해보세요. 네. 그러면 모다모다가 10개 더 팔리면 그렇지. 다른 샴푸가 내 10개 덜 팔릴 거니까 펌텍코리아는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제가 뭐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냐면 화장품하고 샴푸 용기를 만드는 회사 중에 상장된 게 2개라고 했어요. 되게 많아요. 그 용기를 만드는 회사가. 그러니까 펌텍코리아는 사실 모다모다 샴푸를 만듦으로 해서 전체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었고요. 네. 다행히도 모다모다 샴푸 때문에 덜 팔리는 뭐 특정 샴푸들이 있었겠지만 네. 그거의 고객사는 아니었던 거예요, 펌텍코리아가. 다행이구나. 그래서 네. 거기까지는 확인을 했고 네. 다만 우리는 독점 계약서가 없고 그 다음에 모다모다 샴푸가 정말 계속 잘 될까? 경쟁자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실제로 경쟁자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샴푸로 염색하는 거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경쟁자가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고 네. 그 다음에 펌텍코리아의 매출 중에서 이 모다모다 샴푸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지. 제가 알기로 한 20% 정도 했으니까 뭐 작진 않지만 나머지 80%도 그럼 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 펌텍코리아 고객사가 수백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야, 이 화장품 잘 팔려? 이 샴푸 잘 팔려? 이 바디 그거를 다 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펌텍코리아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모다모다 때문에 펌텍코리아를 투자하진 않은 거고 네. 말씀하셨던 지독하게 그 연결고리를 파고 들어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모리님하고 네. 남편분께서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시는 작업을 해보면 좋겠어요. 네. 왜 지금 통화하신 분한테 제가 이 응원의 메시지를 드렸고 왜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네. 이 모다모다 얘기를 어디서 들은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본인이. 네. 근데 본인이 했다고 했잖아요. 맞아. 들으신 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모다모다 펌텍 사시면 돼요. 해서 들었어요? 샀어요?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팔고 또 뭐 사야 돼요? 또 물어봐. 또 듣고 실패를 해. 맞아. 본인이 생각해서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억울해. 왜 안 되지? 맞아. 모다모다 잘 돼가지고 펌텍코리아가 분명히 용기가 될 것 같았는데 안 됐어. 그러면 본인이 찾아봐요. 복귀를 해. 그렇지.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계약이 안 돼 있었네? 독점 계약이 아니었네? 모다모다가 뭐 특허가 없어가지고 잘 안 됐네? 뭐 여러 가지 비중이 낮았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똑같은 뭔가의 아이템이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맞아. 이거 매출 비중 한번 생각해 봐야지. 계약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지. 그래도 실패할 거예요. 계속 실수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실패는 계속 이렇게 쌓여나가는 거라서 성공의 확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분한테는 분명히 앞으로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지만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죠. 너무 짜릿한 게 있거든요. 투자가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됐었는데 그걸 복귀하면서 성장해서 다음 기회에 또 좋은 투자를 하면서 앞에 있었던 그런 손해나 이런 것들을 만회하면서 이렇게 내가 딱 방향이 잡히게 되면은 맞아. 이게 너무 짜릿해요. 그 경험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쿠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요새 주식 계좌 상황 어떠십니까? 뭐 사야 돼요? 이거 언제 사야 돼요? 이거 얼마에 팔아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은 물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수많은 종목 그리고 매일매일 변화하는 주가 앞에서 당당해집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돈은 반드시 주식으로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거 살까? 이거 팔까? 그냥 마음속으로 고민하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유튜브 댓글만 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자산운용사 대표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해 봅시다. 김현준의 눈으로 여러분들께 이식해서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는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실전 투자 클래스입니다. 과장하지 않고 투자의 실제 과정을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